자, 구원고 1학년 추가 마당 깊은 집 2년 전에 EBS에 나왔던 건데 대구가 배경이라서 보라고 하셨다네요. 봅시다. 소설이니까 역시 보기 먼저 볼게요. 가장의 부재는 마당 깊은 집의 중요 모티프로 작용한다. 6.25 전쟁 중요하죠. 전쟁입니다. 전후 소설은 전쟁과 관련된 소설은요 무조건 전쟁이 부정이에요. 막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게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죠? 가장이 사라진 길람의 가족은 어머니와 나가 아버지의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나오네요. 1인칭인가 보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따뜻한 모성을 표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강하고 억센 존재의 모습을 띠게 된다. 한편 어머니의 모성을 원했던 기대와 달리 나는 아버지의 역할로 성장하기를 강요받으며 아이일 수 없는 아이로 성장해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고 했대. 이 작품은 두 인물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6.25 전쟁으로 인해 가장이 부재하게 된 가족에서 나타났던 가족관계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어머니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나도 어린애일 수만이 없는 거야. 되니 그래 둘 다 아버지의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큰 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자, 머리 숙이고 있는 나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1인칭입니다. 눈을 조금 치켰다.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속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울고 있으니까. 아직 40살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는 노인 티를 내고 있다.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서너 해 사이에 나이를 곱절로 먹은 듯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묘사죠. 늙었다는 거네요. 어머니는 손수건에 물코를 풀고 말을 이었다. 길라미 니는 앞길 9만리까지 장생한 세월이 남았잖나. 경상도 사투리네요. 방언. 방언을 사용한 무슨 효과? 토속, 향토. 이건 앞에서 봤던 백석시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악심 묻고 살아야 하는 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 네 장래도 두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 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기다. 평양 때 정민이 학생 봐라. 아버지 없이 저거 엄마가 군복 장수해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노. 위체 학생 둘 가르쳐가 번 돈으로 가용에 보태고 과외하나 봐. 집안에 돈을 보탠다는 거겠죠. 생활비 같은 거. 12시 넘어까지 호롱벌 켜놓고 자기 공부를 안 하나. 그래 반장하고 늘 1등이라 안 카나.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죠. 걔는 반드시 판검사 대학교 교수 될 기다. 또 한 가지. 네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넘고 이기는 길은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다는 거야. 첫 번째 길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가 갱업을 많이 쌓는 길이다. 제주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지런히라도 해야지.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이 없어도 먹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아. 남자는 밥숟가락 놓지 말자. 밥상을 걸쳐놓고 나서 불알이 요령만이 나도록 뛰댕겨야 제 식구를 미기 살린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인데 니도 이렇게 기내를 집에서만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내가 궁리를 짜는 끝에 그 돈을 니한테 주는 기다. 일하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던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이 돈으로 뭘 어쩌라고 해. 나는 어리둥절하며 손에 쥔 돈을 내려보았다. 그러니까 1인칭이니까 선택지에서 뭐라고 나오겠니? 소설 속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 이렇게 나올 거라고. 1인칭 주인공. 길러마 그 80판으로 신문을 팔아봐라. 고생하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일을 해봐라. 아이답게 살 수 없는 이유예요. 신문 팔아 돈을 얼마만큼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힘으로 돈벌이 해보고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거다. 이 세상의 쓴맛을 알라카모 그런 경험이 좋은 약이 될 게인 게. 천연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속담이 있다.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옹이 박힌 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요한 부분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이야. 그럼 이건 지금 뭐 언제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아마 어른이 된 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구조가 많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그 말씀은 입학기가 지난 뒤 나를 대구로 불러들였을 때
이미 예정해둔 계산임이 분명했다. 시골서 내놓은 망아지로 지내며 자기가 망아지처럼 지냈다는 거야. 초등학교 남아 근근히 마치고 올라왔으니 한 해 동안 도시 물정이나 익히게 하며 제가 벌어 학비 정도는 조달할 수 있게 길을 뚫게 해주자.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했고 내가 대구로 나온 지 열흘쯤 지나자 드디어 실행에 용단을 내렸음에 틀림없다. 나는 돈 80원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차비를 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중놈이가 되든 짱돌배기가 되든 네 맘대로 해라. 여기가 그럼 아마 시골인가 보네요. 그죠? 다시 시골로 내려가라. 어머니의 아귀찬 말을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인물의 내면이죠. 직접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엄마가 강하네 그지. 그러니까 엄마도 아까 부드러운 엄마일 수가 없다 그랬잖아.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 중요한 부분이죠. 인물의 성격이죠. 직접이야 간접이야. 그죠? 이건 직접이죠. 이건 간접이겠죠. 그리고 위에서도 따옴표. 우리 따옴표를 통해서도 엄마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 그죠? 여기. 이것도 다 간접이죠. 따옴표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설에서 문제화되는 거, 소설에서 개념을 묻는 거는 결국 시점 아니면 직접 간접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특이하지. 왜? 1인칭이긴 한데 과거의 시점과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지금 섞여 있어. 그지? 지금 앞부분은 나는 눈을 조금 치켰다 어머니를 보았다 이걸 완전 현재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이게 다 과거인 거지. 중략 이제 바뀌는 거예요. 누부야는 좋겠다. 어머니하고 길중이 사이에서 누보자이. 나는 진영에서 느껴왔다고. 젤로 춥은 바람벽에 재우 있게 손에만 봤다. 내가 궁시렁거렸다. 니는 이 집안 장자 아이가. 니가 참아야지. 엄마가 말했다. 동생인가 보네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서운함이죠 이런 말은. 나는 말꼬리를 감추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힘든 일은 내게 시키고 그 이유는 이 집안을 떠맡을 장자란 데 있었다. 장남이라고. 나는 장가를 간 뒤까지 때때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여자로부터 나를 낳아 집으로 데려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지니고 있었다. 왜? 힘든 일만 시키니까. 매질만 해도 어머니는 내게만 유독 극악을 떨었고 어렵고 힘든 일은 여투어두었다가 내게 맡겼다. 나 혼자 진영에 떨어뜨려 둔 것도 당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랬던 것 같고 대구로 올라왔으나 학교도 보내주지 않고 신문 팔이를 시킨 일도 서럽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그러면 얘는 시골에 있다가 대구에 늦게 온 건가 보네요. 그죠? 그 전에 동생이겠지 아마? 동생이랑 먼저 왔다가 나중에 온 것 같네요. 그게 다 서럽다는 거야. 주인집은 아래채와 바깥채에 세를 주고 있는데 아래채에 살던 나의 가정은 방을 비워하는 상황에 처한다. 부정적 상황이죠. 방을 빼줘야 된대요. 갑자기 방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는 바깥채로 들어오기로 한 정기사에게 새 들어오는 것을 봄 때까지만 미루고 나의 가족이 바깥채에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어머니는 정기사에게 다달이 돈을 주기로 하고 바깥채에 살기로 한다. 길라마, 네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서러움 당하겠나? 저 남편에 없는 서러움. 여자 혼자 바느질에 묵고 산다고 정기사가 사람 깔보는 거 봐라. 100한만 깎아달라 해도 택도 없다 않카나. 일주일 안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땅땅 큰 소리치. 내가 남정네를 우애 상대하노. 심지 뽑기만 해도 그렇지.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이 엄동에 이사갈 처지가 못해 심지 뽑기를 안 하겠다고 내가 울며 불며 말했는데 주인집 안들은 나무 달라 놓으라 할 때만 말을 깜빡 잊어보는지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아니다 다를까 반대한 내가 마지막 나무 쪽지를 쥐고 제비뽑기에서 나갈 사람을 뽑았나 봐. 엄마가 뭐 억울하다. 내가 여자라서 이렇게 됐다. 아빠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길라마 길어놓자. 네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한 거야. 질대같이 얼른 커서 튼튼한 사내구실을 해야 된다. 그래야 혼자 살아온 애미 과부서름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받는 거야 아들도. 어머니 말씀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된다고 해도 자 그럼 여기도 태도예요 태도.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자신이 없었겠지.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된다고 모든 경쟁 상대로부터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다.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얘들아.
소설은 소설이든 시가 됐든 문학에서 인물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 그게 왜 그랬을까 공감하는 거라고. 엄마가 너 빨리 커서 사내 구실을 해야 돼. 남자 구실을 해야 돼. 장남 구실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 서러움 풀 수 있어. 그랬을 때 얘가 네 어머니 제가 얼른 성장해서 어머니의 힘든 것을 도와드릴게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했어?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이걸 딱 읽는 순간 자신이 없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나는 신문팔이와 신문 배달을 통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눈치로 터득했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얼만큼 이기적이며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빨리 알아버렸다.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이 없대. 어머니 말처럼 장차 내가 집안의 의지 기둥이 되려면 남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러자면 정직과 성실만으로는 어렵고 실력, 재력, 노력, 거기 탐욕, 교활, 언변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 됐다. 나는 도무지 한을 풀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여자로 변할 수 없다면 어서 세월이 흘러 머리 허옇게 센 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어머니 말씀을 들었을 때다. 자신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전쟁 후에 대구에 와서 겪는 어려움 같은 거네요. 1번 A, B 앞에 있죠. A는 그죠? 엄마 늙었다라는 얘기고요. B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 하는 부분이네요. A 인물 간의 갈등 엄마 늙었다니까 아니죠. B는 외양 묘사 이건 오히려 A겠죠. A와 B 모두 방언의 사용 맞을 것 같은데 공간적 배경을 현실감 있게 묘사한다. 요 조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의식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A는 지금 묘사였으니까 내면 심리 몰라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A는 어린 시절 나의 시각 맞고요. B는 어른이 된 나의 시각으로 동일 답 5번이네. 그죠? 5번이네요. 방언이 안 나오나? 자신의 내면을 얘기할 땐 방언이 안 나오네. A도 방언이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럼 틀렸고 4번은 인물의 내면 심리 A는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했다라고 돼 있죠. 이 표현보다는 외양 묘사가 더 어울리겠다. 2번 알 수 있는 내용 나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동안 어머니는 나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나에게 돈을 줬다. 이거 잘 기억 안 나네. 다니지 않는 동안인가? 무료함을 달래주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전 대구에서 장돌뱅이라면서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어머니는 자신의 청이 정기사에게 거절당하자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비애를 느꼈다. 맞네요. 남편 그죠? 남편 없어서 이렇게 됐어 했잖아. 어머니는 한겨울에 이사가야 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주인집 아들에게 심지뽑기를 제안 자기는 끝까지 반대했다 그랬죠. 어머니는 나아가 주변의 다른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생한 채 눈물을 흘렸다. 뭐야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이건 뭐 선택지 바꿔서 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옹이 박힌 말로 신문을 팔아봐라라고 제안한 것은 나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단호 교실. 맞는데 어머니에 대해 누구보다 자식에게만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라고 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그렇겠죠. 나가 자신이 다리 밑에 주워온 자식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서럽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 것은 부성적인 면보다는 모성적인 면을 원했다. 그쵸? 나는 이걸 원한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지만. 뜬뜬한 사내구실을 해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에 나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 아이일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것에 대한 나의 반발을 암시한다. 좀 애매한데요. 반발이란 단어. 그러니까 이 태도 5번 어머니의 그 맺힌 한을 풀어둘 수 없다고 생각한 나가 머리 허옇게 센 노인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은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와 공유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요걸 맞잖아요. 싫다는 거니까 4번이네요. 그죠? 반발하는 게 아니고 자신 없다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이